네, 그 부동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21번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집값이 막 계속 오르고 있죠.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박식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나름 이번 정부에서 실패한 투자자는 아닙니다. 잘은 몰라도 이 좌파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고 하면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이런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를 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집값이 왜 계속 오르느냐? 첫 번째는 좌파 정부는 기본적으로 집값을 상승시키는 게 목적이죠. 이걸 모르면 계속 투자에 실패하는 겁니다. 좌파의 기본적인 노선은 양극화를 극대화해서 서민을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계속 집권하는데 유리해서 그렇죠. 설마 그 정도로 악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좌파는 언제나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만 잡고 있죠. 수요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공급을 차단해서 집값을 계속 상승시킵니다. 재건축은 안 해주고 양도세를 올려서 매물도 안 나오게 하고 있죠. 이건 수요와 공급 법칙만 알아도 집값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뭐 통화 가치 하락이죠.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40년 전에 국민 개인 소득은 80배, 짜장면 값은 한 100배 이상 올랐어요. 그런 거 감안하면 통화 가치 하락으로 집값이 오르는 거는 당연하겠죠. 이것을 이제 투기라는 말로 엄청나게 상승한 것처럼 선동했지만 실제로 집값은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올랐습니다. 임대차 3법이 나왔으니까 이제 전월세는 좀 안정된다. 현재 논의되는 임대차 보호 3법은 소급표까지 이제 예고를 하면서 세입자를 보호해서 전월세 폭등을 막기 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하면 오히려 임대인들은 전세를 더 안 내놓겠죠. 또 공급이 차단됩니다. 5%로 상한이 걸렸으니까 안정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집주인들이 바보가 아니겠죠. 집주인들은 실거주를 하든지 그 전에 이미 가격을 올릴 겁니다. 이 상태로 시간이 계속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 전월세 가격이 다시 한번 또 폭등하는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런 식의 정책이면 앞으로는 계속 아예 외국처럼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가격만 계속 폭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투기하고 투자가 구분되지 않죠. 투기라는 거는 좌파들이 자본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물건을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죠. 누구나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매도하고 싶지만 시장 가격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 가격에 강제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투기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죠. 아무리 집을 많이 소유한들 손해가 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놓으면 집값은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대깨문들은 이런 경제관념이 없기 때문에 투기꾼들 이런 말에 선동되다가 평생 집을 못 사요. 그리고 하락하는 집을 매수하는 바보가 없겠죠. 설령 정부 말대로 집값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하락하는 집을 매수할 바보는 없습니다. 만약에 매수하고 나면 또다시 가격이 오르길 기대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무서워서 못 사게 돼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든 간에 서민들은 집을 못 삽니다. 그 불로소득은 나쁘고 노동수익은 신성하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데 한 번이라도 투자를 좀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벌기 힘든 돈이 불로소득이죠. 투자를 통해서 버는 돈은 바로 이런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긴 하락장이 오기도 하고 아예 투자한 금액을 전부 날리기도 하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부자가 되죠. 세상 모든 부자가 이 과정을 다 겪습니다. 10억 정도를 벌려면 5억 이상 잃어봐야 되고 1조를 벌려면 몇 천억을 잃어봐야 되겠죠. 그게 시장입니다. 그런 인내 시간을 거쳐야 이제 큰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투자에서 얻은 불로소득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노력이에요. 좌파들이 보기에는 이런 게 돈 버는 게 앉아서 편히 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산이 하락하는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고통스럽습니다. 좌파들은 이렇게 힘들게 번 부자들 돈을 이제 빼앗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불로소득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죠.
그러나 투자를 모르고 이렇게 평생 노동만 하는 좌파들에게는 절대로 부자가 되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죠. 노동 수익으로만 돈을 벌겠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 북한밖에 없습니다. 월급을 모아서 집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연봉 모아서 집 살려면 평생 모아도 못 산다. 그럼 제가 반대로 묻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전부 다 월급을 모아서 집을 샀느냐? 오로지 노동의 가치로 집을 샀냐? 선진국 중에 그런 나라는 있지도 않고 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집값이라는 거는 그 나라 전체의 경제력인데 과도하게 집값이 낮으면 경제가 무너지겠죠. 이런 수치를 알려주는 게 이제 PIR 지수, 평균 연소득으로 평균 집을 사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여기서 자세한 언급은 안 하겠지만 한국은 OECD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자본주의에 살면서 월급 한두 푼씩 모아서 집을 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제 뭘 하고 싶으냐? 정부의 목적은 토지 공개념을 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싶은 거죠. 사실 지금 뭐 임대차 보호 3법 이런 거 헌법에 다 위배되는 이런 것들이 다 토지 공개념이죠. 점점 세금을 착취하면서 이 집주인이 국가인지 개인인지 모르는 상태, 이런 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결국 정부의 마지막 목표는 소유권 자체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전국 모든 집에 대해서 거래 허가 제도를 도입해서 정부를 노예로 만드는 게 목표죠. 그리고 나서 이용권이나 전세권 이런 명목으로 해서 배분을 해주고 싶겠죠. 일단 이렇게 하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내년쯤 아마 개헌을 시도하고 토지 공개념을 좀 더 명분화해가지고 소유권을 아예 이제 빼앗으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럼 소유권을 뺏기면 어떻게 되냐? 간단히 말하면 현재 중국 집값을 보면, 중국 상해 집값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토지 공개념이 되고 나면 투기를 좀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형식만 바뀌는 거지 여전히 서울의 입지는 좋죠. 이용권 전세권을 위한 투기도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현재 상해 집값이 평당 한 2억 정도 돼요. 감히 중국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주로 사회주의를 취하는 국가,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 특징이 이 빈부격차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극소수의 부자가 전 국민 재산보다 더 많이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좌파가 바라는 사회고 모든 인민이 가난으로 평등화되고 극소수의 특권층이 모든 권력과 부를 장악하는 형태입니다. 극소수 부자들이 생겨나고 나면 이제 그들은 정부에 충성 경쟁을 하게 되고 그들조차 정부의 눈밖에 나면 가진 부를 다 잃게 될 수도 있겠죠. 모든 국민을 충성 경쟁시켜서 권력을 장악하는 이게 좌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제 좌경화되고 있죠. 그만큼 전 세계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굉장히 나태해진 겁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원래 돌고 도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좀 급격히 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특히 지금 한국의 좌경화도 최근에 상당히 심각해졌어요. 현재 국회는 좌파 정당 의석이 과반을 훨씬 넘기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이념에 좀 우민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뭐 다시 정권을 잡는다거나 정권을 바꿔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섰죠. 아무리 좋은 정치가 나와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작용화되어 있으면 대세를 거스르지 못합니다. 자본주의를 추구하신 여러분들은 슬프더라도 여기서 또 살아남는 법을 찾아가셔야 되고 사회주의가 되더라도 시장이 존재할 것이니까 자본주의의 꽃은 또 피어납니다. 그 틈을 노려서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세상의 이치를 보지 못하고 대깨문에서 탈출을 못하면 당신은 영원한 그들의 노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